2023년 10월 23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가 5%를 터치했습니다. 2007년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였죠. 같은 날 TLT는 82.35달러까지 떨어졌습니다. 2020년 8월 사상 최고가 147달러에서 44% 폭락한 거죠. 채권이 주식보다 더 떨어진 겁니다. 그런데 2023년 12월에는 100달러 부근까지 반등했습니다. 2달 만에 24% 상승. 이것이 TLT, 미국 20년 이상 장기 국채를 담은 ETF입니다. 안전자산이라는 국채가 왜 이렇게 롤러코스터를 타는 걸까요? 2001년 9.11 테러 직후 미국 연준은 금리를 급격히 인하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장기 국채로 몰려들었죠. 하지만 장기 국채에 쉽게 투자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개인이 20년, 30년 만기 국채를 직접 사고 관리하기는 너무 복잡했죠. 월가의 거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이 기회를 포착했습니다. 2002년 7월 22일 블랙록의 아이쉐어즈가 TLT를 출시했습니다. 아이쉐어즈 20 플러스 이어 트레저리 본드 ETF. 만기 20년 이상 미국 재무부 채권만 담은 ETF였죠. 한 번의 클릭으로 초장기 국채 포트폴리오를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수수료는 0.15%, 매월 이자를 배당으로 지급하는 구조였습니다. TLT가 추종하는 건 IC US 트레저리 20이어 인덱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발행한 20년 이상 만기 국채들의 바스켓이죠. 2024년 말 기준 평균 만기는 약 26년, 포트폴리오엔 40여 개 채권이 들어 있습니다. 가장 큰 비중은 30년물 국채들이 차지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듀레이션입니다. 채권 가격이 금리 변화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나타내는 지표죠. TLT의 듀레이션은 약 16에서 17년 수준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금리가 1% 내리면 TLT 가격이 약 16에서 17% 오른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금리가 1% 오르면 16에서 17% 떨어지죠. 이 긴 듀레이션이 TLT를 극단적으로 만듭니다. 일반적인 7에서 10년 만기 국채 ETF의 듀레이션은 7년 정도. TLT는 그 2배가 넘습니다. 금리 변화에 2배 이상 민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장기 국채 ETF가 때로는 주식보다 더 변동성이 큽니다. 2008년 금융위기가 TLT의 첫 번째 전성기였습니다.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고 주식이 폭락하자 투자자들은 가장 안전한 자산을 찾았죠. 미국 국채였습니다. TLT는 2008년 한 해 동안 34% 상승했습니다. S&P 500이 37% 폭락할 때 말이죠. 완벽한 해지였습니다. 금융위기 동안 TLT의 움직임은 교과서적이었습니다. 2008년 9월 15일 리먼 파산 당일 주식이 5% 떨어질 때 TLT는 3% 올랐죠. 10월 주식시장이 대폭락할 때 TLT는 연일 상승했습니다. 공포 가격에 달한 11월 TLT는 한 달 동안 12% 급등했습니다. 하지만 2009년은 정반대였습니다. 경제가 회복 조짐을 보이고 위험자산 선호가 돌아오자 TLT는 22% 하락했죠. 금리가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이 TLT의 양면성입니다. 위기엔 강하지만 회복기엔 약합니다. 2011년 유럽 재정위기 때 TLT는 다시 빛났습니다. 그리스가 디폴트 위기에 몰리고 이탈리아, 스페인까지 흔들리자 안전자산 수요가 폭발했죠. TLT는 2011년 34% 상승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만 11% 올랐죠. S&P 500이 5% 떨어질 때였습니다. 2013년은 TLT에게 악몽이었습니다. 5월 22일 벤 버냉키 연준 의장이 양적 완화 축소를 시사했습니다. 이른바 테이퍼 텐트럼이 시작됐죠. 10년물 금리가 1.6%에서 3%까지 치솟았습니다. TLT는 2013년 13% 하락했습니다. 5, 6월 2달 동안 15% 폭락했죠. 2014년은 또 반전이었습니다. 유가가 폭락하고 디플레이션 공포가 확산되자 금리가 다시 떨어졌습니다. TLT는 27% 상승했죠. 10월 15일 단 하루에 4% 급등하는 플래시 랠리도 있었습니다.
채권 시장의 변동성이 얼마나 클 수 있는지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2016에서 2018년은 금리 정상화 시기였습니다. 연준이 제로금리를 끝내고 금리를 올리기 시작했죠. TLT는 3년간 횡보했습니다. 2016년 1% 상승, 2017년 9% 상승, 2018년 2% 하락. 큰 움직임은 없었지만 월 배당은 꾸준히 나왔습니다. 2019년이 전환점이었습니다. 미중 무역 전쟁이 격화되고 경기 둔화 우려가 커지자 연준이 다시 금리를 내렸죠. TLT는 14% 상승했습니다. 특히 8월엔 10% 급등했는데 독일 10년물 금리가 마이너스를 기록하며 글로벌 채권 랠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2020년 코로나 팬데믹은 TLT에게 롤러코스터였습니다. 3월 초반엔 모든 자산이 팔리는 현금 확보 장세에서 TLT도 하락했죠. 하지만 3월 9일 이후 급반등했습니다. 연준이 무제한 양적 완화를 발표하자 금리가 역사적 저점으로 떨어졌습니다. TLT는 2020년 8월 4일 사상 최고가 147달러를 기록했죠. 연간 수익률은 18%였습니다. 2020년 8월 30년물 국채 금리가 1.19%까지 떨어졌습니다. 역사상 최저였죠. 투자자들은 앞다퉈 TLT를 샀습니다.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갈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일본과 유럽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것이 정점이었습니다. 2021년부터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백신이 나오고 경제가 회복되자 금리가 오르기 시작했죠. TLT는 2021년 4.6% 하락했습니다. 큰 폭은 아니었지만 불길한 전조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슬금슬금 고개를 들고 있었거든요. 2022년은 채권 역사상 최악의 해였습니다. 40년 만의 인플레이션, 연준의 공격적 긴축,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10년물 금리가 1.5%에서 4.3%로 치솟았습니다. TLT는 31% 폭락했죠. 주식 같은 하락률이었습니다. 안전자산이 가장 위험한 자산이 된 아이러니였습니다. 2022년의 TLT 폭락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40년간 이어진 금리 하락 시대의 종말이었죠. 1981년 15%였던 10년물 금리가 2020년 0.5%까지 떨어진 대장정이 끝난 겁니다. 채권 투자자들에겐 패러다임 전환이었습니다. 특히 2022년 9월이 지옥이었습니다. 영국 연금 위기로 파운드화가 폭락하고 길트가 붕괴하자 글로벌 채권 시장이 패닉에 빠졌죠. TLT는 9월 한 달 동안 13% 하락했습니다. 하루에 3, 4%씩 떨어지는 날도 있었죠. 채권이 이렇게 변동성이 클 수 있다는 걸 모두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2023년은 회복과 실망의 반복이었습니다. 은행 위기로 3월에 반등했다가 경제 강세로 다시 하락. 10월엔 10년물 금리가 5%를 돌파하며 TLT는 82달러까지 떨어졌죠. 하지만 11월과 12월 연준의 비둘기파 전환으로 급반등했습니다. 연간 수익률은 2.8%, 롤러코스터 끝에 제자리였습니다. 2024년도 쉽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끈질기게 버티고 연준이 매파적 스탠스를 유지하자 TLT는 8.1% 하락했죠. 금리 인하 기대가 계속 뒤로 밀렸습니다. 1월엔 100달러였다가 4월엔 87달러, 다시 9월엔 95달러. 방향을 잡지 못한 한 해였습니다. TLT의 매력 중 하나는 월 배당입니다. 매달 국채 이자를 배당으로 지급하죠. 2024년 말 기준 SEC 수익률은 약 4.5%. 하지만 함정이 있습니다. 배당을 받아도 원금이 그 이상 떨어질 수 있다는 거죠. 2022년처럼 31% 하락하면 4% 배당은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투자자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국채니까 안전하다는 생각이죠. 맞습니다.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원금과 이자는 보장됩니다. 하지만 TLT는 ETF입니다.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은 금리에 따라 출렁거립니다. 만기까지 보유하는 게 아니라 중간에 사고 파는 상품이죠. 또 다른 착각은 금리만 내리면 대박이라는 생각입니다.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합니다. 금리가 왜 내리느냐가 중요하죠. 경기 침체 공포로 내리면 TLT가 급등합니다. 2008년처럼요. 하지만 연준이 점진적으로 내리면 상승폭이 제한됩니다. 시장이 이미 예상했기 때문이죠. 세 번째 착각은 분배금이 많으니 수익률도 높다는 생각입니다. 총 수익률은 가격 변화와 배당을 합친 겁니다. 2022년처럼 가격이 31% 떨어지면 4% 배당을 받아도 총 27% 손실이죠. 배당만 보고 투자하면 큰 코 다칩니다. TLT의 진짜 역할은 포트폴리오 해지입니다. 주식과 반대로 움직이는 특징이 있거든요. 2008년, 2011년, 2020년 3월처럼 주식이 폭락할 때 TLT는 올랐습니다.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닙니다. 2022년엔 주식과 채권이 함께 떨어졌죠. 하지만 장기적으론 분산 효과가 있습니다. 프로 투자자들은 TLT를 금리 방향성 베팅했습니다. 경기 침체를 예상하면 TLT를 삽니다. 금리가 떨어질 테니까요. 반대로 인플레이션을 우려하면 TLT를 공매도합니다. 듀레이션이 길어서 레버리지 없이도 큰 수익을 낼 수 있죠. 리스크 관리도 중요합니다. TLT의 최대적은 인플레이션입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도 오르고 TLT는 떨어지죠. 1970년대 스태그플레이션 때 장기 국채 투자자들이 몰락한 이유입니다. 명목 금리는 받지만 실질 구매력은 녹아내렸거든요. 재정 적자도 리스크입니다. 미국 정부 부채가 33조 달러를 넘어섰죠. 국채 발행이 늘면 공급 과잉으로 가격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를 기피하면 금리가 급등할 수 있죠. 중국과 일본이 미국 국채를 팔기 시작하면 TLT는 폭락할 겁니다. 연준 정책도 변수입니다. 양적 긴축으로 보유 국채를 매도하면 TLT의 악재죠. 반대로 양적 완화로 국채를 매입하면 호재입니다. 2020년 TLT가 급등한 이유 중 하나가 연준의 무제한 국채 매입이었습니다. 기술적 요인도 있습니다. TLT는 유동성이 매우 좋습니다. 하루 평균 거래량이 2천만 주가 넘죠. 거래 대금은 20억 달러 수준입니다. 스프레드도 1센트로 매우 좁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이 큰 금액을 빠르게 거래할 수 있는 상품이죠. 옵션 시장도 활발합니다. TLT 옵션으로 금리 전망에 베팅하는 투자자가 많죠. 특히 풋옵션을 사서 금리 상승에 대비하는 해지 수요가 큽니다. 콜옵션으론 금리 급락 시나리오에 베팅합니다. 옵션 시장의 변동성 지표를 보면 시장의 불확실성을 가늠할 수 있죠. 경쟁 상품도 있습니다. TLT보다 듀레이션이 짧은 IEF는 변동성이 작죠. EDV는 듀레이션이 더 길어 변동성이 더 큽니다. 지아로지도 비슷한 초장기 제로 쿠폰 상품입니다. TMF는 TLT를 3배 레버리지한 ETF로 극단적 베팅에 쓰입니다. 한국 투자자들에게 TLT는 달러 자산 플러스 안전 자산으로 인기가 있습니다. 특히 2022년 원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을 때 TLT를 산 사람들은 환차익과 함께 2023년 반등까지 누렸죠. 물론 타이밍이 안 맞으면 환손실과 원금 손실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최근 TLT를 둘러싼 논쟁도 뜨겁습니다. 40년 채권 강세장이 끝났다와 금리는 다시 제로로 간다는 시각이 충돌하죠. 일론 머스크는 미국이 파산할 것이라며 국채를 비관합니다. 워런 버핏은 단기 국채만 보유하고 장기 국채는 피합니다. 반면 레이 달리오는 현금이 쓰레기라며 실물 자산을 선호하죠. 2025년 TLT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경기 침체가 오면 TLT는 다시 120, 130달러를 볼 수 있습니다. 10년물 금리가 3% 아래로 떨어진다면 말이죠. 하지만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고 금리가 6%를 넘으면 TLT는 70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TLT 투자의 핵심은 금리 전망입니다. 당신이 향후 금리 방향을 정확히 예측할 수 있다면 TLT는 훌륭한 도구가 될 겁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한가요? 2020년 전문가들은 영원한 제로금리를 예상했지만 2년 후 5%가 됐습니다. 2023년엔 6% 금리를 예상했지만 지금은 4%대입니다.
듀레이션의 양날입니다. 금리 1% 하락 시 16에서 17% 상승. 하지만 금리 1% 상승 시 다시 16에서 17% 하락. 이 비대칭적 리스크를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제로금리 부근에선 금리 추가 하락 여지가 제한되어 가격 상방이 제한되고, 반대로 금리 반등 시 하방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2002년 7월 22일 출시 이후 23년 TLT는 여러 번의 금융 위기를 거치며 최후의 안전자산 역할을 했습니다. 2008년 34% 상승, 2011년 34% 상승, 2014년 27% 상승, 2020년 18% 상승. 하지만 2022년 31% 하락, 2024년 8.1% 하락처럼 때론 최악의 자산이 되기도 했죠. 블랙록은 TLT로 막대한 수수료를 벌고 있습니다. 운용자산이 500억 달러 수준이니 연간 7,500만 달러의 수수료 수입이죠. 22년간 누적 수수료만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투자자의 손익과 관계없이 블랙록은 꾸준히 돈을 법니다. 이것이 ETF 비즈니스의 본질입니다. TLT는 금리의 방향성에 거는 순수한 베팅입니다. 금리가 내려간다고 느끼는 것과 실제로 투자하는 건 다릅니다. 얼마나 빨리, 얼마나 많이, 얼마나 오래 내릴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할 변동성을 견딜 수 있는지, 이 모든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만이 TLT와 함께 춤을 출 자격이 있습니다. 2024년 12월 TLT는 90달러 근처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2020년 최고가 147달러의 61% 수준이죠. 앞으로 금리가 2%까지 떨어진다면 TLT는 130달러를 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금리가 6%까지 오른다면 65달러까지 떨어질 수 있죠. 당신은 어느 쪽에 베팅하시겠습니까? 경기 침체와 디플레이션? 아니면 인플레이션과 재정위기? TLT는 당신의 선택을 16배로 증폭시킬 겁니다. 맞으면 16배의 보상, 틀리면 16배의 손실. 이것이 듀레이션의 마법이자 저주입니다. 채권이 지루하다고요? TLT를 한번 경험해보세요. 주식 못지않은 스릴을 느낄 수 있을 겁니다.